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D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문제가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특정 컨트롤의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에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요금 코드별 요금 합계라는 이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보고서다에서 우리 요금 코드별 요금 합계라는 그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보고서를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쭉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다음같이 이제 정렬 및 그룹화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요금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요금 코드가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요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한 다음에 그룹 바닥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정렬 및 그룹화 얘를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고 이곳에 그룹 및 요약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거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요금 코드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할 건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요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룹 바닥글을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지금 이곳에 머리글 구역 표시 안함,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 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룹 바닥글을 이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바닥글 구역을 표시해 달라고 바닥글 구역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요금 코드 바닥글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오른쪽 끝에 요 X 아이콘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그때 지금 요금 코드를 봤을 때 T52, 그 다음에 T51, 그 다음에 T50, T49하고 이렇게 이제 요금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내림차순 정렬이 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금 코드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 바닥글이라는 걸 설정해 줬죠. 그렇게 이제 그룹 바닥글을 설정했더니 각각 이제 그룹들마다 이렇게 이제 그룹 바닥글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각각 그룹들마다 전부 다 이제 바닥글에 아무것도 아직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txt 요금 코드라는 게 있고 txt 발신지라는 게 있고 txt 우리 수신지라는 게 있대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요금 코드다, 발신지다, 수신지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은 같은 내용이 중복될 경우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처럼 T52 똑같을 때 강원도 똑같을 때 서울 전부 다 똑같죠. 그럴 때는 중복된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되게 한 번씩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 밑에도 이제 T50을 보니까 다 T50이고요. 전부 다 이제 강원도고 전부 다 이제 경상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중복된 값이 반복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설정할 때는 중복 내용은 숨겨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복 내용 숨기기 그 속성을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컨트롤 명부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래서 요금 코드 여기서 요 특상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txt 요금 코드 그게 맞죠?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발신지를 찍어 보니까 txt 발신지가 맞고요. 세 번째 거 수신지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txt 수신지가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 세 개 컨트롤에 대해서 중복 내용을 이제 숨겨달라. 그거 이제 지정할 거니까 첫 번째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르고 두 번째 컨트롤, 세 번째 컨트롤에서 이렇게 이제 세 개 모두 다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속성 시트를 봤을 때 선택 유형이 전부 다 이제 여러 항목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우리 이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 우리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습니다. 중복 내용을 숨길까요? 아니요.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중복된 내용을 숨겨달라고 요것만 이제 지금처럼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요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는 얘가 이제 2번 표시가 됐는데 지금 이제 한 번만 표시가 됐죠. 그리고 T50도 여러 개가 표시가 됐었는데 얘도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해서 중복된 내용들이 싹 다 이제 숨어서 각각 그룹들마다 한 번씩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txt 고객 코드라는 게 있고 txt 통화 시간이다, txt 요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컨트롤이 있대요. 그때 우리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이 위에 고객 코드다, 우리 통화 시간 초다, 요금 원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곳에 컨트롤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곳에는 각각 이제 고객 코드다, 통화 시간 초다, 요금 원이다, 이런 필드에다가 바운드 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고객 코드가 맞죠. 두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우리 통화 시간 그 컨트롤이 맞고요. 요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요금이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고객 코드 먼저요.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바운드를 시킬 때는 요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죠. 해서 데이터라는 탭에 가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요 목록 단추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객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만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트롤 요 txt 통화 시간이라는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통화 시간 초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컨트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똑같이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금 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싹 다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각각 이제 고객 코드다, 통화 시간이다, 요금이다 해서 이렇게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요금 코드라는 그 바닥글에 그림과 같이 요금의 합계가 표시가 되는 텍스트 상자와 선, 이 컨트롤을 이제 생성하래요. 우리 보고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요금 합계 요걸로 이제 설정해 주고 그 컨트롤에는 요금의 합계가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글꼴의 두께를 굵게로 이제 지정해라. 그리고 선은 이제 점선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각각 이제 그룹 바닥글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요.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각각 그룹마다 그룹 바닥글 우리가 아까 추가를 시켜줬죠. 그곳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선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 요금 합계 그 값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이 두 개 값을 이제 더해서 합쳐서 지금 이곳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그때 이제 앞에 보니까 합계하고 한 칸 띄고 콜론 찍혀 있죠. 제목도 요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가 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고 이곳에 요금 바닥글에다가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쭉쭉쭉 텍스트 상자랑 우리 점선 그거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만들게 되면 레이블이 같이 따라 나오죠. 같이 따라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레이블을 별도로 이제 생성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컨트롤하고 있고 이 컨트롤에 우리 텍스트 상자요.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면 요 앞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거 레이블 먼저 바꾸자고요.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합계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텍스트 상자요. 요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요금 합계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름부터 바꾸자고요. 우리가 특정 컨트롤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우리가 요 기타라는 요 탭에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타 탭을 먼저 찍어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txt 요금 합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컨트롤에는 요금의 이제 합계가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는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 요금의 합계가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 요금 1이라는 거, 그 이제 필드가 바운드가 되어 있죠. 이 값을 이제 우리가 더해달라, 합해달라 해서 우리가 썸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때 우리 필드 명이 요금 가로 열고 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그대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가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요금 가로 열어주고 원 그리고 가로 닫고 대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우리 썸 가로만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렇게 이제 썸이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이블하고 우리 텍스트 상자는 싹 다 이제 끝났고 그 아래쪽에다 이제 선 컨트롤 그걸 이제 생성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점선으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우리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우리 디자인의 컨트롤에 보게 되면 이곳에 이제 선 컨트롤이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 밑에 이제 합계 거기 써져 있는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선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선 컨트롤을 만들어주고 요걸 일단 우리가 점선으로 먼저 만들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제 선만 만들어주면 얘가 이제 실선으로 작성이 돼요. 그때 이제 선 모양을 바꿀 때는 우리가 형식이요. 형식이나 이 탭에 보게 되면 이곳에 테두리 스타일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게 되면 지금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이 테두리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점선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점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테두리 스타일을 지금처럼 점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계가 그룹 바닥글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요 텍스트 상자가 지금 이만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상자를 봤을 때 지금 요만하게 돼 있습니다. 요거 좀 더 크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게요. 들어간 다음에 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다가 요 조절점이 있죠. 이 점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이제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그때 마우스를 이제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이 있대요. 그 페이지의 바닥글의 높이를 1cm로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 페이지 바닥글 그랬죠. 우리 페이지 바닥글이다. 그럼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이곳이 되게 높게 높이가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죠. 요거의 이제 높이를 우리가 변경할 때는 페이지 바닥글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속성 시트를 봤을 때 페이지 바닥글 구역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 유형이 구역으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형식이나 이 탭에 보게 되면 높이라고 되어 있고 높이가 현재 2cm로 그렇게 돼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1cm로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페이지 바닥글 그 구역이 이렇게 이제 1cm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도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 보고서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고객이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고객이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을 일단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하기 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곳에 보게 되면 CMB 고객 코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CMB가 붙은 거 보니까 고객 코드라는 그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객 코드의 콤보 상자가 지금 이곳에 있네요. 이 컨트롤의 값이 만약에 체인지 변경이 되면 다음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스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CMB 고객 코드에서 선택된 그 고객 코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객 코드를 다른 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도 그 아래쪽의 데이터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고객 코드를 이제 변경을 했을 때 그 고객 코드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이곳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랑 리컬이라는 이 속성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콤보 상자의 값이 뭐가 됐을 때 체인지가 됐을 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콤보 상자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그 고객 코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콤보 상자 한 곳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객 코드라는 이 콤보 상자에 어떤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고객 코드라는 이 콤보 상자에 만약에 고객 이름이 만약에 저장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다면 우리는 고객 이름을 가지고 비교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 코드가 저장된다면 우리가 이제 고객 코드를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데이터는 탭을 가게 되면 그때 이제 행 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로 돼 있대요. 그리고 그때 이제 행 원본이요. 행 원본에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행 원본을 봤을 때 행 원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고객 관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이 지금 이 테이블을 보고 얘기하죠. 이 테이블에는 여러 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서 고객 코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서 그걸 이제 행 원본으로 쓰겠다.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는 고객 코드라는 이 데이터 딱 하나만 지금 들어있고 그때 이제 바운드율도 지금 1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에서 뭔가를 선택하면 그 고객 코드가 그냥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콤보 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값이 고객 코드니까 그냥 고객 코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펌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폼 선택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는 이 탭에 보게 되면 레코드 원본이 지금 현재 고객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폼이 만들어질 때 이 고객 관리라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쓰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고객 관리라는 이 테이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을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콤보 상자를 먼저 선택해주고 이 콤보 상자가 값이 이제 변경이 됐을 때 그걸 이제 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일단 이벤트라는 이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 이곳에 보게 되면 on change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맨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점이라고 있죠. 요 점점점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작성기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코드 작성기 요걸 이제 이용할 거니까 코드 작성기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떴고요. 그때 이제 CMB 고객 코드라는 그 콤보 상자가 있다. 그 콤보 상자의 값이 체인지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코드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레코드 소스 그리고 리컬이라는 그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미점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레코드 소스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는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이제 셀렉트 구문만 써주면 되겠죠. 셀렉트 검색해라. 뭘 검색해라? 모든 거를 다 검색해라. 어디로부터? 우리가 아까 폼이 만들어진 게 고객 관리라는 그 테이블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고객 관리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이름을 써주고 그때 이제 웨얼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조건만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고객 관리라는 그 테이블에 고객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랑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CMB 고객 코드랑 똑같은 거. 우리 콤보 상대의 값이랑 똑같은 걸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를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고객 코드에는 문자 값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는 뒤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호따옴표 쌍따옴표 찍어주고 한 칸 띄고요. M% 열어주고 한 칸 띄고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M%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 호따옴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리커리 그 이제 속성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다가 우리가 미점 리커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 코드라는 그 콤보 상자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우리 레코드 소스를 이걸로 이제 설정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고객 관리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서 고객 코드라는 거랑 우리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 그거랑 이제 똑같은 거에 그 데이터들을 모두 다 이제 검색해서 그걸 이제 레코드 소스로 이제 사용하겠다 그거죠. 그렇게 해놓고 현재 폼의 데이터 원본을 갱신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점 리커리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코드 쓸 거 다 썼죠. 그럼 이제 XX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고 폼 보기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그때 이제 고객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여기서 이제 그 위에 거 요거 이제 선택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강장철 요 사람의 이제 데이터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 한번 해볼게요.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김진준이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도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고객이라는 요 폼이요. 요 폼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죄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풀어봤을 때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두 문제를 싹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직 코드를 못 외웠다. 그럼 코드부터 일단 먼저 외워야 되겠죠. 코드를 뭐 알아야 쓰던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 쓰는 그 형식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